네, 2016년 9월 7일 수요일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23% 하락한 2061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옵션 만기일에 대한 경계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871억 순매수를 보였고, 반대로 선물에서는 2천억 넘는 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꾸준히 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있을 이런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 변동, 아무래도 불확실성,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선물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현물에서는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상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구간마다의 굴곡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굴곡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만 그 흐름들이 나타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오늘도 역시나 해운주들의 강세가 조금 더 두드러졌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흐름에서는요, 뭐 딱히 제대로 올라간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서비스 업종에서의 네이버 업종의 네이버 종목의 강세,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에서의 이런 그 해운주들의 강세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오늘 현대상선과 페노션, 흥하해운, 대한해운들이 강세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자, 반대로는 한진과 한진해운은 약세 흐름들을 나타냈는데요. 이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났었고, 그거에 따른 추가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한진해운 측에서의 1,000억 원 정도의 자금 집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재와 악재가 하루하루 막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주가의 변동성도 상당히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한진해운이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은 반대로 흥하해운과 현대상선, 페노션들이 강세를 좀 나타냈었던 상황이고, 또 네이버가 거의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가 메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이버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네이버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계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네이버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꾸준히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이런 상장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도 풍부하고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후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쪽에 배팅을 하는 게 맞겠죠. 다만 그 전체적인 방향성은 위로 가지만 구간마다 있는 순간적인 좀 악재라든지 변동성이라든지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큰 그림 자체는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는요, 그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선물에서도 좀 매도가 나갔던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변수 속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포지션을 강하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주 후반에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 다음 주 초반에도 딱히 방향성 없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하락한 672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역시나 이제 코스닥 시장은 수급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만 1,000억 원을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7억, 704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딱히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정치 테마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누구누구 관련주, 누구누구 인맥주,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말고는 딱히 움직이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관련주, 우리들 휴브레인과 우리들 제약들이 강세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들 제약도 15%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우리들 휴브레인도 오늘 21%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아무래도 제형 솔루텍이나 이런 것들도 문재인 관련주로 손꼽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고, 오늘 안철수 관련주 써니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안랩, 그 다음에 다물 멀티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보성파워텍 거의 테마주들의 장세예요. 보성파워텍도 강세를 보였고 뭐 서원, 성문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주식시장에서 누구누구 테마주로 엮여져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투자 이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결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인 테마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좀 있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좀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말고는 지금 딱히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요. 최대한 그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두고 추가적인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650포인트에서 잔잔하게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한 번 정도 확 하면서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순간적인 그 투매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현금 비중의 확대, 현금 보유 물량을 조금 더 잡아가고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서 키워가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정치 테마주들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한 짧은 매매, 단기 매매나 스윙 관점에서의 매매를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거나 한 번 정도 투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럴 때에는 OLED나 전기차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실적들이 뒷받침되는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신다면은 오히려 또 시장이 급락 이후에 되돌아 나갈 때 거기서 또 많은 수익들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16년 9월 7일 수요일 시황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시장, 그 다음에 추석 전 요번 주 좀 잘 대응을 해서 또 즐거운 또 주말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번 주하고 다음 주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심도 많이 위축되어 있으니까는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잡는 그런 전략으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황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